1944년 9월 미 해병대가 팔라우 제도에 속한 작고 외진 섬 펠레리우에 상륙하던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옥이 시작되었다. 이 작전은 일본 본토를 향한 연합군의 서진 전략, 즉 태평양 전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필리핀 진입에 앞서 후방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미군과 일본군 모두에게 엄청난 인명, 피해를 안긴 섬 점령 전략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게 된다. 펠레리우는 면적이 고작 1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섬이었지만 그곳은 해병대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다. 작전 당시 미군 지휘부는 이 섬의 점령에 불과 3일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으나 일본군의 치밀한 방어와 완강한 저항은 전투를 2달 이상으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정글과 절벽, 동굴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특히 펠레리우는 태평양 전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불필요한 전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략적 가치에 비해 전투의 희생이 너무 컸고, 이후 미군은 해당 섬의 비행장을 거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투를 통해 미군은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 기존의 해안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동굴과 산악의 은폐된 장기 저항 방식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이오지마 오키나와 등 향후 전투에 대한 전략 수정의 계기가 되었다. 펠레리우 전투는 한 섬을 둘러싼 피해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내와 군사적 교훈, 그리고 전쟁의 비합리성을 동시에 상기시키는 태평양 전투의 대표적 사례였다. 이 조용한 섬은 이제 군사적 승리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역사의 증언이 되었다. 펠레리우 전투는 1944년 9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약 2달 반에 걸쳐 진행된 참혹한 전투였다. 팔라우 제도의 펠레리우 섬은 미군의 필리핀 탈환 작전에 앞서 후방을 안정화하기 위한 교두보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태평양 전투의 전략적 공세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예상과는 달리 미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로 변모했고, 전술적 전략적 의의보다는 과도한 희생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온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된다. 1. 작전 배경과 전투의 목적. 펠레리우는 팔라우 제도 내의 작은 섬으로 당시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해 운용 중이었다. 미군 지휘부는 이 섬의 비행장이 필리핀 상륙작전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제3함대 사령관 윌리엄 할시와 제5함대 사령관 레이먼드 스프루언스의 전략 조율 끝에 펠레리우 선제 점령이 결정되었다. 작전은 제1해병사단 사령관 윌리엄 루퍼투스 소장이 중심이 되었고, 9월 15일 해군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에 이어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됐다. 작전명은 아퍼레이션 스테일르메이트 2였으며 미 해군은 수일간 섬 전역에 수천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새로운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다. 2. 일본군의 새로운 전술 동굴 방어와 고지대 저항. 펠레리우 전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군의 전술 변화이다. 기존의 해안에서 적을 막아내는 방어에서 벗어나 일본군은 내륙 산악 방어로 전략을 바꾸었다. 일본군 지휘관 나카가와 쿄이치 중자는 해안 방어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섬 중앙의 우마부로 갈 산지에 500여 개의 동굴, 지하갱도, 터널망을 구축했다. 각 방어 거점은 교차 화망으로 설계되었고 후퇴와 재집결이 가능하도록 연결돼 있어 미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에 최적화된 구조였다. 이러한 새로운 방어 전술은 이후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반복 적용되며 미국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펠레리우는 일본군이 시간을 버는 전쟁을 처음으로 실험한 전장이었다. 3. 상륙작전의 전개와 미군의 고전. 1944년 9월 15일 미 해병대는 펠레리우 섬의 서해안에 상륙을 시작했다. 상륙 직후부터 일본군의 저격과 박격포, 중기관총 사격이 해변 전역에 쏟아졌고, 초기 24시간 내 해병대는 1100여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섬 내부로 진입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섬의 중심부인 우마부로 갈 고지대는 정글과 절벽, 복잡한 동굴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진지는 최소 35회 이상에 걸친 돌입 시도 끝에야 점령이 가능했다. 특히 동굴 속 일본군은 화염방사기, 폭약, 수류탄, 근접전을 통해 제거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은 막대한 병력 손실과 정신적 피로에 시달렸다. 작전 초반만 해도 3일 내 완전 점령을 예상했던 미군은 결국 2달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교전 속에서 고지대 하나하나를 점령해야 했으며, 일부 전투는 한 고지에서만 10일 이상 지속되었다. 4. 전투의 인명피해와 병참 문제.
펠레리우 전투는 미 해병 제1사단 전체가 투입된 전투 중 가장 높은 사상률을 기록한 전투로 약 1만 6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된 해병대는 전사 1794명, 부상 8천명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섬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열악한 보급 여건, 식수 부족, 말라리아와 전염병은 병력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량과 탄약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하루 평균 40도에 달하는 고온에서 병사들은 탈수와 피로로 쓰러져 갔다. 반면 일본군은 약 1만 1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항복 없이 끝까지 항전했다. 종전 시까지 생존자는 고작 200여 명에 불과했으며 그들 대부분은 전투 불능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카가와 지휘관 역시 전투 말미에 황군은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보고서를 남긴 뒤 자결했다. 5. 전략적 효과에 대한 의문. 펠레리우는 미국이 태평양 전투에서 얻은 전술적 교훈이 많았던 전투이지만 전략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크다. 필리핀 상륙작전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펠레리우의 비행장은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다. 전투 이후 미군 고위 장교들조차 이 전투는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는 일본군의 새로운 방어 전술에 대한 첫 대응 경험을 제공했고 이후 이오지마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었던 전략적 참고점이 되었다. 또한 병사들의 정신력과 전투지속 능력에 대한 중요한 군사적 테스트베드 역할도 수행했다. 6. 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 펠레리우 전투는 오늘날까지도 잊힌 전투로 불리며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미군에게는 깊은 교훈을 남긴 전투였다. 해병대는 이 전투를 통해 물리적 우세만으로는 동굴과 갱도를 중심으로 한방어 진지를 정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에는 정보 정찰, 심리전, 포위전술 등이 병행되는 보다 정교한 작전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이 전투는 병사들의 극한 생존기를 상징하는 전장으로 미 해병대 내부에서는 최고의 전투력 시험대로 회자된다. 전투에 참전했던 유명 종군기자 유진 슬레지는 지옥의 계단이 있다면 그 입구가 펠레리우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펠레리우 전투는 병력의 피로와 전략적 실효성의 한계, 전투의 잔혹함이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격돌한 전장이었다. 이는 단지 섬 하나를 점령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시험한 태평양 전투의 가장 비극적이고 상징적인 전투 중 하나였다. 이 작은 섬에서 흘러내린 피는 전술적 교훈만큼이나 전쟁의 비합리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다.